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 넘어와서 3단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은 이제 화학 양론에 대한 얘기고 사실 이제 화학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화학 양론이라는 단원이 앞쪽에 나와요, 그죠? 이제 대부분의 일반화학 교재를 보시면 화학 양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쪽에 나오게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화학 양론 하면 이제 뭐 몰수 얘기하고, 그죠? 1몰은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기체 반응의 법칙도 얘기하고, 뭐 부피도 얘기하고, 몰수도 얘기하고, 여러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화학 양론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이게 잘하는 거 맞는데요.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산염기 나오고, 뭐 전기화학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될 때,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화학 양론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제 자체로 만든 이제 교환은 사실 이게 합쳐놔져 있는데, 이제 중달 교재는 3단원, 4단원에서 수용액 반응도 나눠져 있어서 제가 이제 나눠놓은 거고요. 이제 화학 양론을 잘 해야지만 사실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반응이 좀 복잡하게 나올 때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양론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화학 양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원자번호, 질량수, 동위원소, 뭐 방사성용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고 갈게요. 자, 우리가 원자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예요. 양성자의 수고, 뭐 이제 원자를 보게 되면 양성자를 뭐 알갱이로 막 셀 수는 없어.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알갱이로 그냥 판단을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자,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수래요. 우리가 이제 원자를 보게 되면 원자에는 자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이제 운동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전자가 있고요. 이렇게 원자 핵이 있죠, 그죠? 원자 핵은 다시 뭐로 나눠볼 수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볼 수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원자 모형 같은 거 얘기할 때 고전적인 원자 모형이죠. 아직까지 뭐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든지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앞쪽에서 우리가 뭐 원자핵도 발견했고, 그죠? 전자도 발견했고 이런 실험들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상대적인 전하를 보게 되면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는 없어요, 전하가. 대신 이제 질량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은 얘가 1이고 얘도 1이죠. 사실은 중성자가 좀 더 무겁지만 우리는 크게 이제 구별하지 않고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그냥 1대1의 비율로 얘기하고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원자번호를 얘기할 때 어쨌든 중성원자라고 하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는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중성이겠지, 그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양성자 수로 하냐면 양성자는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거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에서는 양성자 수가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어떤 핵 반응에서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독특한 반응을 제외해 놓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화학 반응들은 대부분 다 뭐 원자까지 막 쪼개가지고 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를 이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원자번호 양성자의 수이다. 중성 원자의 경우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동일하지만 화학 반응에서 전자는 이동 가능하므로 원자 번호는 변하지 않는 양성자 수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질량수와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 자 질량수라고 하는 건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예요. 되겠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탄소라는 원소가 있을 때, 탄소라는 원자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원자 번호를 어떻게 쓰냐면 원자 번호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다가 원자 번호 6번이에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얘는 양성자 수가 6개겠죠. 그 다음에 질량수는 12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탄소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원자 번호는 6번인데요. 마찬가지로 탄소니까 13짜리도 있고 6인데 14짜리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질량수라고 하죠.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수를 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질량수가 다른 그러한 원소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얘네들을 동위원소입니다 라고 불러요. 동위원소는 화학적 반응성은 동일해요. 물론 이제 속도론적인 관점에서는 무거운 놈이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성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하다. 같은 원자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다. 그리고 동위원소는 원자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르다. 따라서 이제 뭐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 수가 다르다 그런 뜻이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수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어떠한 평균 원자량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표현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동위 원소를 보게 되면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작은 경우에는요. 양성자 대 중성자 수의 비가 1대1인 그런 핵종이 안정하대요. 되겠죠? 그런데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양성자에 대한 중성자 수비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1.53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은 양성자 수에 대한 중성자 수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1.53 정도의 비율을 가지는 것까지는 안정한 핵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원자 번호 84 이상인 원소의 경우에는 안정한 핵종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러한 이상의 원소들은 핵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반응을 하게 되는데